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컨텐츠 박초로 프로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신혜 씨를 모시고 피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1년도에 처음 자전거를 입문을 하고 기본적인 피팅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전 국가대표이자 현재 벨로라운지 대표이신 박철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을 하면 피팅을 꼭 받고 자전거를 타야 할까요? 아픈 곳이 없다고 해도? 아픈 곳이 없다고 해도 피팅은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 20km 동네 마실 정도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그냥 동네 자전거 타는 정도로 타시면 되고, 그냥 초반에 자전거를 구매를 하셨을 때 그냥 사이징 정도로 그냥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한 3, 40분 자전거 타려고 이 비싼 자전거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운동을 하고자 자전거에 좀 투자를 하고 자전거를 구매를 하는 것인데, 내 몸과 자전거가 완벽하게 이렇게 피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타게 되면 어딘가 계속 아파올 거예요.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등, 목, 손목까지 안 아픈 곳이 없을 거예요. 이게 자전거를 1시간, 2시간, 3시간 타면 탈수록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을 미리 사전에 좀 잡아놓고 제대로 나에게 사이징을 딱 해놓고 라이딩을 하는 것이 가장 쾌적하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로드 자전거를 입문을 하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평페달로 계속 자전거를 탈 것이냐 아니면 클릿을 세팅을 해서 자전거를 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매우 고민인데, 사실 처음 클릿을 입문을 하려고 하면 좌삼 우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조건 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릿을 달아서 자전거를 타는 걸 추천을 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전거의 시작은 클릿부터예요. 왜냐면 클릿을 사용을 해야 네. 제대로 된 안장 높이가 나요. 제대로 된 안장 높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위치와 앞뒤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 작업이 없이 그냥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평페달은 또 발이 제각기 이렇게 막 놀잖아요. 네. 힘점의 기준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지점으로 우리가 페달을 누를 수가 없어요. 계속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클릿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좌삼, 우삼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실 클릿은 배워서 사용하셔야 돼요. 제대로 안전하게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연습을 해서 레슨을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클릿 사용을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요즘 들어서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그 아카데미에서 좀 알려드리고, 혹은 어떤 몇몇의 프로님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 플랫폼, 그런 강습 플랫폼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요 정도가 전부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도 찾아보면은 그냥 꼈다 뺐다 요 정도만 나오지 어떤 단계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 페달과 신발을 팔아먹기만 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자전거 샵들, 일부 좀 매너 없는 자전거 샵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냥 요렇게 쓰시면 돼요 하고 그냥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 보다 하고 출발을 하셔서 한 50m도 안 돼서 넘어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쓰고 나갔는데 넘어졌어. 피나잖아요. 무섭잖아요. 주변 사람들 피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이게 제대로 된 학습, 그러니까 제대로 된 레슨, 강습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장벽을 높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보여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이 무서워하시거든요. 제가 교육을 많이 해드리는데 항상 넘어지면 어떡해? 넘어지면 어떻게 피나는 거 아니야? 근데 배워서 쓰시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넘어지면 어때요? 근데 그때 보호대만 잘 착용만 하셔도 한두 번 정도는 미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호대만 착용해도 넘어져도 끄떡없는데, 보호대도 없이 아무런 교육 없이 그냥 라이딩 하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전거를 타시려면 클릿을 입문을 하시고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드릴게요. 그럼 벨로라운지에서 이제 처음 클릿을 입문하려고 구매를 하러 왔어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클릿을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주시나요? 네, 자전거 클릿을 일단은 입문을 하러 오시면 저희가 사실 수고스러워도 해드려요. 네, 무상으로 해드리는데, 그래도 나름의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무상으로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안장 높이가 자전거 탈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안장이 저번에 한번 안장을 모르고 완전 올렸다가 이게 무릎이 완전 펴지는 느낌이 나서 통증이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안장이 높으면 네. 우리의 그 근육이 네. 심플하게 말해서 가용 범위 이상으로 계속 근육을 쓰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그냥 걸을 때도 예를 들면 이렇게 뒤꿈치를 다 쭉 편 상태로 이렇게 네.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네. 온 몸에 근육이 쫙쫙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거든요. 네.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뒤쪽 오금, 가장 많이 뻗는 부분이잖아요, 오금이. 그래서 오금 부위가 통증이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햄스트링 쪽에 통증이 오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종아리 통증도 온다고 종아리? 하신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유연성 이상으로 네. 펴지는데 이거를 계속 늘리니까? 늘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근육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낮은 것보다 안장이 높은 게 더 위험해요. 근육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자전거를 좀 이렇게 좀 작게 다운사이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장을 좀 낮게 세팅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네. 낮을 때 발생하는 주요 통증은 뭐가 있어요? 안장이 낮을 때 발생하는 통증은 그냥 네. 무릎이 아파요. 아. 슬개골 주변이 아파오는데 이럴 때 지금 앞전에 이제 안장이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어떤 솔루션으로는 안장을 한 5mm 정도 간격으로 조금씩 올리거나 낮춰가면서 나의 통증이 줄어들고 이제 완전히 완화될 때까지 이렇게 5mm씩 계속 낮추고 올려가면서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적절한 안장 높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앞, 뒤? 여기 뭐라 해야지? 이 거리도 중요한가요? 핸들바랑 안장의 이 간격이 네. 또 안장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장통을 줄이려면 네. 이 앞뒤 밸런스를 좀 잘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상체의 무게를 손으로도 분산을 시키고 안장으로도 분산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분산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쏠리게 되면 어깨랑 목이랑 허리가 네. 불편할 것이고, 이렇게 쏠리게 되면 몸무게가 전체적으로 뒤로 쏠리니까 안장통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이징을 할 때 이 코를 기준으로 피팅을 맞춰야 되나요? 요즘은 이 코를 기준으로 맞추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피팅의 순서는 일단 안장이었고, 네. 안장 높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앞 뒤인데, 안장을 맞출 때 일단 앉아서 높이를 맞춘 후에 이 앞뒤 무릎 밸런스가 있어요. 네. 이 슬개골과 이 자전거 페달의 엑셀의 이 위치가 일치해야 돼요. 앞뒤 플러스 마이너스 2cm 정도로 간격이 있는데, 총 이렇게 한 4cm 안짝에 내 무릎의 끝부분이 페달 축이랑 일치를 해야 돼요. 그 안에서는 무릎이 불편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는 네. 이제 각도. 네. 내 상체의 각도인데, 여기 뒤쪽 보시면 날개뼈가 있죠. 네. 날개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날개뼈 끝에가 우리 상체의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체의 중심점이 비비. 네. 네, 바텀 브라켓 요 비비가 자전거의 중심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 센터와 여기 우리 그 날개뼈 끝이 일자로 어느 정도 가깝게 와줘야 돼요. 근데 보통 요즘은 에어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핸들바는 더 낮게 그리고 네. 더 길게 쓰시죠. 왜냐면은 자전거를 탈 때 조금 더 편하게 타기 위해서는 사실 에어로한 포지션이 베네핏이 더 많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의 몸의 밸런스가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이 가려면 그만큼 내 몸이 유연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이렇게 몸을 휘게 만들었을 때도 내가 내 근육이, 내 코어가 내 상체를 지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요즘 동호인 분들은 좀 과하게 좀 많이 숙여서 타시는데 이런 코어가 성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 포지션 되게 멋있는데 저 자전거 멋있는데 이런 걸 따라 하다 보면 통증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에게 맞는 그 상체 밸런스, 상체 앞뒤 밸런스를 맞춰서 세팅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허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랑 어깨, 목 정도는 앞뒤 밸런스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다음으로는 이제 어깨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손목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깨도 그래요. 결국에는 상체가 앞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고 내 어깨가 내 체중을 다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깨가 많이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그게 통증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손목 같은 경우도 그래요. 손목도 잘못된 파지법으로 라이딩을 해서 손목이 너무 꺾인 상태로 라이딩을 하신다거나 너무 앞으로 내 상체가 쏠려서 내 손바닥이 내 상체의 무게를 다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계속 눌리고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이 피팅의 시스템은 상당히 단순해요. 그래서 셀프로도 요즘은 어플을 사용해서 셀프로 피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요새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프로님도 그냥 어플로 피팅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게 사실 피팅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많은 분들의 그런 데이터 값을 평균화 시켜가지고 만든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런 통증 부분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금씩 잡아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아카데미에 있는 프로님들한테도 좀 도움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한 올해 4월인가 그때 바깥쪽 무릎 통증이 진짜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네. 자전거를 거의 2-3달을 못 탔었거든요. 계속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고. 이거는 뭐 때문에 제가 뭘 잘못 세팅을 해서 발생한 통증이었을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네. 좀 피팅의 심화 단계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무릎의 정렬이 네. 올곧게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무릎의 정렬은 어떻게 맞추느냐? 바로 클릿이요. 클릿 세팅으로 맞추는 건데 네. 클릿은 이 정렬이 되게 중요해요. 수직 운동이잖아요. 이게 계속 똑같이 이렇게 와야 돼. 근데 예를 들면 뒤꿈치가 안쪽으로 몰려 있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나가 있거나 이러면 안쪽으로 몰려 있을 때는 무릎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또 반대로 안쪽 이렇게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밀려 있으면 우리의 무릎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11자로 만들어지면은 일직선으로 떨어지겠죠. 네. 근데 여기서 아주 미묘한 각도의 차이로 인해서 바깥쪽 무릎이라든지 안쪽 무릎에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한쪽이 좀 가깝거나 그렇게 되면 한쪽이 더 마찰이 많이 오겠죠. 근데 여기서 오는 통증과 이런 염증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레이저를 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무릎을 일자로 쫙 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의 이 무릎의 움직임을 보면서 일자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무릎의 통증을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외측과 내측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클릭 각도로 세팅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은 쉽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세팅 값을 적용해서 연습해보고 또 트라이 해보고 또 다시 조금씩 바꿔가지고 트라이 해보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런 세팅 값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게 또 요 사이클의 또 묘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